MBTI가 뭐예요? 요즘 만나면 대뜸 이거부터 물어보는 분들이 있죠. 저는 10년 전에 해봤을 때는 ENFP였는데 5년 전에 해보니까 ENTP였고 최근에 해보니까 ENFJ로 나오더라고요. 사실 사람이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또 나이나 경험에 따라서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전 세계에 80억 명의 인구가 있다면 80억 개의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검사를 별도로 해보지 않아도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혜의 중심을 찾는 해법, 지중해 TV입니다. 여러분들 애니어그램은 들어보셨죠? 그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약 4,500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여러 종교와 철학에서 구전되어 오다가 20세기 초에 러시아 구르지에프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서구에 처음 소개했고 이후 현대 심리학이 더해지면서 이론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에 소개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기업 컨설팅 일을 하기 때문에 마케팅뿐만 아니라 재무, 인사 조직에 관한 업무도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관련 지식들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MBTI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애니어그램을 알고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애니어그램을 기본으로 하되 그동안 기업의 인사 컨설팅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실제 사례와 접목해서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우선 사람은 누구나 고유한 성격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심리적 체계 또는 타고난 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사람의 성격은 환경에 의해서 약간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천성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이고 이건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에너지 포인트 또는 에너지 밸런스라고 하는데요. 즉, 사람마다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에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직장 상사 중에 넌 일하는 방식이 틀려 먹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에너지 밸런스는 그 다른 점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사람이 에너지를 쓰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 형태, 즉, 머리 에너지를 중심으로 쓰는 사람, 가슴 에너지를 중심으로 쓰는 사람, 장 에너지, 저는 복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머리 에너지를 중심으로 쓰는 사람을 두뇌형, 가슴 에너지를 중심으로 쓰는 사람을 감성형, 복부 에너지를 중심으로 쓰는 사람을 행동형이라고 해요.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두뇌형들은 머리가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IQ, 즉 지능지수와는 관련성이 높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잔머리 많이 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두뇌형인데 머리가 나쁜 거예요. 물론 두뇌형들이 머리가 좋으면 학자가 되는 거고 감성형들이 머리가 좋으면 뛰어난 아티스트가 되는 거고 행동형들이 머리가 좋으면 기업의 경영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우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뇌형, 감성형, 행동형. 이건 한자로는 지, 덕, 채,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선 이 세 타입은 중심이 달라요. 두뇌형은 인생의 중심이 지식이나 정보에 있고, 감성형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조화에 있고, 행동형들은 실행이나 경험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뇌형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몸을 많이 쓰지 않고 머리로 해결할까? 이게 인생의 목표고, 감성형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고 공유를 할까? 이게 목표고, 행동형들은
어떻게 하면 머리를 쓰지 않고 심플하게 살까?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서로 이미지도 좀 달라요. 두뇌형은 좀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보통 시니컬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감성형은 감정적이고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형은 동물적이고 직관적이고 열정적이고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로 알 수 있느냐? 우선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두뇌형들은 기본적으로 머리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몸의 에너지가 약해요. 그래서 목소리도 작은 편이고 말도 좀 짧고 가볍게 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성형은 부드럽고 리듬이 있고 행동형은 강하고 힘이 넘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 나온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어떤 자동차 영업소에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보통 두뇌형들은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세요? 거기 땡땡 자동차 영업소죠? 혹시 새로 나온 땡땡 차량이 전시되어 있나요? 없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얘기해요. 보통 스타카토 화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감성형들은 전화해서 아, 여보세요? 거기 땡땡 자동차 영업소죠? 혹시 새로 나온 땡땡 차가 전시되어 있나요? 없어요? 아, 알았어요. 이렇게 좀 리듬이 있고 감탄사가 많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투를 써요. 그 다음에 행동형은 복부 에너지를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목소리가 아주 강하고 힘이 넘쳐요. 여보세요? 거기 땡땡 자동차 영업소죠? 새로 나온 땡땡차 전시되어 있나요? 뭐요? 잘 안 들려요. 라고 얘기해요. 원래 행동형은 남의 말이 잘 안 들려요. 두뇌형들은 귀가 머리에서 가까우니까 작은 소리도 잘 들리는데 행동형은 귀가 배까지 머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본인 목소리도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세 타입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요. 두뇌형들은 분석, 계획하는 일, 그리고 컴퓨터로 일하는 걸 좋아하고 감성형들은 일을 할 때 팀워크, 조화, 인맥 이런 걸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왜 우리 살다 보면 나 어디 회사에 아는 선배 있어. 내가 어디 어디 연결해 줄까? 이런 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감성형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형들은 현장 방문, 직접 조사 이런 업무 방식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업에서 워크숍을 가기 위해서 어떤 리조트나 연수원을 예약한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때 일을 시킨 팀장이 행동형이고 지시를 받는 사람은 두뇌형이라고 할게요. 그럼 두뇌형은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할까요? 회사에서 갈 만한 장소를 컴퓨터에서 찾아보고 시설, 가격 등을 하나하나 비교해서 빨리 팀장한테 보고를 해요. 그럼 이 보고서를 받은 행동형 팀장은 무슨 말을 먼저 할까요? 예상이 되시나요? 너 가봤어? 라고 얘기해요. 직접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면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 감성형 팀원이 이 업무를 맡았다면 빨리 다양한 리조트나 연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주로 그림 위주로 많이 봐요. 아, 여기 세미나실 좋다. 운동장 멋지다. 이렇게 분위기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장면을 떠올려요. 반면 행동형은 역시 인터넷으로 기본 정보를 찾지만 본인이 순서를 정해놓고 직접 방문할 계획을 세워요. 왜냐하면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 일을 맡긴 팀장이 이번에는 두뇌형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행동형 팀원이 이 방문 리스트를 가져가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너 시간 많아? 컴퓨터에다 있잖아. 그런데 뭐하러 직접 가봐? 라고 얘기해요. 이런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다르니까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타입은 스트레스를 받는 방식도 달라요. 우선 두뇌형은 언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몸의 에너지가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몸을 많이 쓸 때, 즉, 과로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반면 감성형은 본인이 관심받지 못할 때, 즉, 고독하면 스트레스를 받고요. 행동형은 상황이 복잡할 때, 그리고 동물적 본능이 있어서 자신의 영역에 누가 침범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충전하는 방식도 다른데요. 두뇌형은 어떻게 하는 게 충전일까요? 머리가 쉬어야 비로소 휴식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잠을 자야 충전이 돼요. 그 다음에 감성형은 사람을 만나야 충전이 돼요. 여자들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면 충전이 되고, 남자들도 친구를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면 충전이 돼요. 반면 행동형은 음식 섭취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 충전이 돼요. 이렇게 충전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배려하는 방식도 다른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좀 급한 일들이 많아서 밤 11시쯤 일이 끝났다고 할게요. 그런데 그때 팀장이 행동형이에요. 행동형은 보통 음식을 먹으면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많이 해요. 고생했다. 화끈하게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 라고 해요. 이건 행동형 팀장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두뇌형 팀원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미친 거 아니야? 이 시간에 삼겹살에 소주? 빨리 들어가서 자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때, 아, 팀장님, 끝나고 노래방도 가요. 라고 말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감성형이에요. 즐겁게 어울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행동형 팀원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팀장님 짱! 미리 전화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장서요.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그 팀의 팀장이 두뇌형이라고 할게요. 밤 11시가 넘어서 일이 끝났으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고생했다. 들어가서 얼른 자. 라고 해요. 이때 팀원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우선 두뇌형 팀원은 팀장님은 역시 배려심이 많아. 라고 해요. 그런데 감성형은 그냥 가라고? 와, 차가운 사람이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동형 팀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인간 진짜 이기적이네. 늦게까지 일을 시켰으면 뭘 먹여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냐? 라면서 크게 화를 내요. 이렇듯 성격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배려가 되고 누군가에겐 테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두뇌형인 것 같은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나는 행동형인 것 같은데 머리 쓰는 일도 좋아하는데 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딱 세 가지로만 나누겠어요. 보통 두뇌형, 감성형, 행동형은 1차로 기본적인 에너지의 50% 정도를 어디에 쓰느냐이고 그 다음에 2차로 30% 정도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9가지 유형, 그 다음에 3차로 20% 정도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27가지 유형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9가지 유형까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 두뇌형도 2차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두뇌형 두뇌파, 두뇌형 감성파, 두뇌형 행동파로 나뉠 수 있고요. 감성형 역시 감성형 두뇌파, 감성형 감성파, 감성형 행동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행동형 역시 행동형 두뇌파, 행동형 감성파, 행동형 행동파 이렇게 총 9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실제 기업에 인사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할 때는 좀 더 세분화하는데 우선 이 9가지 정도만 익혀둬도 많은 도움이 돼요. 1, 2차 에너지 모두를 두뇌로 쓰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많이 있을까요? 연구소에 가면 많고 직업적으로는 바둑 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1, 2차 에너지를 모두 감성으로 쓰는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종교단체, 봉사단체에 가면 많아요. 연예인들은 감성형 행동파가 많아요. 그 다음에 행동형 행동파. 1, 2차 에너지 모두 행동이 중심인 사람들은 보통 어떤 직업이 많을까요? 운동선수, 그리고 밤에 일을 많이 하는 조폭, 그들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 그리고 등반가, 탐험가 등이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 중에 이런 게 있죠. 히말라야 14자 완등. 이공계 교수님들이 보면 8,000m가 넘는 걸 왜 걸어가? 헬기 타고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몽길 대장님 같은 분들은 행동형 행동파니까 본인이 발로 직접 걸어서 완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보통 세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행동력이 많다는 건데 두뇌형 행동파와 행동형 두뇌파 중에서 누가 더 세계 여행을 많이 갈까요? 행동형 두뇌파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두뇌형 행동파는 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에 본인이 철저한 계획이 완성됐다고 생각할 때 떠나지만 행동형 두뇌파는 행동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남미가 목표라면 그럼 일단 출발을 하고 오세아니아를 여행 다니면서 남미 정보를 얻어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면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두뇌형 행동파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행동형 두뇌파는 그런 일이 생기면 인생의 좋은 경험이고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마음 같아서는 이 9가지 유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컨셉까지만 말씀드리면 두뇌형 두뇌파는 인생의 목표가 탐구인 경우가 많고 두뇌형 감성파는 협력, 두뇌형 행동파는 열정, 감성형 두뇌파는 성취, 감성형 감성파는 헌신, 감성형 행동파는 창조, 행동형 두뇌파는 개혁이기 때문에 혁명가들이 많고 행동형 감성파는 화합을 중요시 여기고 이 행동형 행동파는 도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실패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에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MBTI보다 조금 더 직관적이죠? 좀 종합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 성별, 나이, 인종에 상관없이 아, 저 사람은 두뇌형이구나. 저 사람은 감성형이구나. 저 사람은 행동형이구나. 이런 걸 먼저 파악해 두면 거기에 맞게 친해지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설득하는 방법, 칭찬하는 방법 등을 알 수 있어요. 더 얘기해 드릴 게 너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